재산이 예, 한 3억 되는데, 재산이요. 예. 예, 딸이 너희고 아들이 하나인데, 예. 이걸 다 같이 분배를 해주는 건지, 얼마 이상까지 금액이 이상이 해당이 되는지, 그걸 예. 알고자 합니다. 예, 이 재산이 누구의 재산입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이지. 아버님의 재산인데, 뭐 아버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나요? 예, 예. 살아 계시는데 3억 정도의 재산을 미리 좀 증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예. 행시가로 하는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뭐 땅이나 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가 보네요. 부동산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제가 한 평에 있는데, 네. 다 합해봐야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3억 5천 정도. 그럼 지금 네. 시청자님 포함해서 뭐 형제 자매가 한 딸 넷에 아들 하나 정도 되나 보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우선 최종인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 예. 아버지께서 아직은 생존해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 재산이 한 3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예. 이제 자제분이 5명이 있다. 네. 근데 딸이 4분이고 아들이 1분이고, 예, 예. 지금 그 3억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거냐, 뭐 똑같이 네. 분배되는 거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라는 거죠? 예, 분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요. 예, 그래요. 뭐 그거는 지금 뭐 그럼 일단 현행 저희가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뭐 지금 현행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 근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혹시 어머니는 생존해 계세요? 아니,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자제분들이거든요. 직계비속. 예, 예. 그러니까 5분의 자제분이 계시면 5명이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5분을 공동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거 이제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호주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하고 혼인하여 출가한 여자의 상속분은 뭐 남자의 4분의 1로 규정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 이 민법 규정이 삭제되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이제 균등 상속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제분이 5분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이고 나중에 이게 상속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5분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억인데 자제분이 5분이다. 그러면 6천만 원씩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미리 아버지께 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제 상속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를 뭐 특별히 부양했다, 모시고 살았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 재산보다 더 받으실 수 있고,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5분의 자제분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싶네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리 뭐 재산을 증여받은 게 없다, 아니면 뭐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뭐 특별히 뭐 아버지 부양하면서 뭐 돈을 들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균등해서 상속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증여받은 건 없고, 예. 네. 아들이 막내인데,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이제 부모를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아버님을 모시고 산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4, 5년 되지. 4, 5년. 그러면 네. 4, 5년 동안 아버님을 부양하는데 이제 들었던 돈 정도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3억이 아버지가 재산이다. 근데 아버지를 제가 부양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럼 그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천만 원 정도가 상속 재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양하는데 이제 들었던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적 용어로는 그 기여분만큼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해서 균분 상속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자식은 불구자가 되겠네. 묵고 살도 못 하겠는데 그러면. 뭐 그 민원에 알아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한도가 있어요. 있대. 뭐 3억 이상 한도는 해당이 된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균등 상속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균등 상속이 원칙이지만 이제 그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가 더 우선해요. 그래서 5분께서 만약에 모두가 동의하는 협의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협의대로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특별한 협의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균등 상속을 얘기하는 거고, 그에 앞서서 만약에 상속인들이 모두가 모여서 우리 이렇게 그 3억을 분배하자라고 만약에 약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협의대로 이제 상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도는 없네.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유언장을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얘한테 다 넘겨주라는 유언장을 안 남겨두면. 그 유언장을 남겨도 그 결국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뭐 한 명한테 전액을 다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액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상속인들 한 명당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재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인데, 그래서 그게 유류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설사 한 명한테 다 내가 상속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다 그분한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구나. 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그거만 물어봤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뭐 더 물어볼 게 없네요. 나는 그렇군요. 3억 정도는 이상이 되면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다만은. 뭐 우선은 법적으로 저희는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형제 자매분하고도 이런 내용도 좀 말씀해 보시고, 아버님께서도 현재 살아 계시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돈을 은행에 이제 맡겨놓은 게 한 1억 되면은요. 돈을 은행에 맡겨놓는다, 지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1억을 맡겨놓은 거, 이 돈도 유류분 다 공동으로 갈라서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그 뭐 부동산이든 뭐 동산이든 뭐 금전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되는 거고요. 심지어 빚도 그 아버지가 부담하는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든 자산 그리고 모든 채무 다 포함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 아들한테 장자 그한테는 5천만 원 줄 부모가 의무가 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있었어요. 그 뭐 호주 상속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균등 상속이 원칙이에요. 지금은 안 되네요. 예. 여하튼 이거는 그럼 다 유류분 재산이다 보니까 다 공동으로 갈라해야 되는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제일 좋죠. 예, 협의를 한번 형제들끼리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